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금 우리 LA 목사님들이 목사의 회장 팀들, 교회 회비 회장 팀들, 여러분들이 61년 전 코리아 워, 한국전쟁, 내란, 북한의 남침, 6.25 전쟁에 관련해서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우리 교민 여러분들 6월 25일 날 다음 주이긴 합니다만은 그날 하루만은 좀 분주하더라도, 이민 생활이 좀 분주하더라도 아이들,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과 함께 6.25의 남침을 여하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 분단이 그 비극이 현재까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한국 임산부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원정 추산을 많이 했죠. 이제는 중국 임산부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막 날아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네,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은행을 튼 것보다, 근총을 가지고 은행을 트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아이들 시민권 받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 달려온 중국 임산부들이 아이를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은행 트는 것보다 투자 효과가 확실하다. 네, 중국에서 임산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북한 노스 코리아에 사는 호라비들, 마누라를 빼앗긴, 마누라를 관리를 잘못해서 놓쳐버린 이 호라비들이 성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는 사례가 있다. 북한 관련 열린 북한 방송 서울에 있는 팀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호랑이들이 성욕을 참지 못해 북한 여대생들을 강간한다, 성폭행한다, 심각하다. 네, 1990년 고난의 행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호랑이들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본 기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미국 아메리카가, 오바마 정부가 빈라덴을 잡았죠. 빈라덴을 잡았습니다. 빈라덴을 잡자 이제는 김정일이를 잡으려고, 김정일을 잡는 방법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살해가 아니고 대화 설득을 통해서 김정일을 잡는다. 그래서 현재 북미 대화, 그놈의 북미 대화가 10년, 20년, 30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북미 대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 팀들이 북한과 모종의 빅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가 본 기자의 안테나에 꽂히고 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하면은 김정일이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라도 모종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액션이 나올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물밑 접촉. 네, 40여 분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만, 본기자의 판단은 지금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발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관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빈라덴을 잡고 김정일만 잡으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저기 달 구경 한번 해보시죠. 달, 보름달, 초승달, 금음달, 달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며칠 전에는 이 보름달 같은 보름달이 지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야광명월, 밤에 빛나는 저 달. 네,
봉 기자가 며칠 전에 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을 구경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저와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같은 달, 초승달 같지 않은 달, 검은달 같은 저 달. 어쨌든 다른 달인데 여자의 마음도 자주 변하듯이 달도 변하고 있다. 달이 변하듯이 모양새가 변하듯이 여자의 마음도 변하고 있다는 저 달에 비유된 말들을 들어볼 때 어쨌든 보름달이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는 저 달의 변화를 볼 때 우리는 오늘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누가 무명인이 말했듯이 노래했듯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배기자가 하고 있는가? 우리 교민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시기를 읽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시간으로 우리 교민 여러분들, 네, 봉 기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슨 꽃입니까? 좋아이긴 합니다만은, 네, 돈 앞에 무력한 기독교, 돈 앞에 무력해진 기독교 일부 목사들, 네, 한국에 있는 밝은 세상 교회 김성학 목사, 나이는 불과 40대에 불과합니다만 이 젊은 목사가 목사직을 사임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심하다. 일부 큰 교회 목사들, 그 교회 법률들이 너무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목사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수십억을 저축하고 있다. 교인들의 헌금을 긁어모으고 있다. 네, 세습 문제도 없잖니 있습니다만 돈 앞에 무력해지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배 목사들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일러준 그 성경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극소수 목사들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가능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성학 젊은 목사는 교회를 떠났다. 이런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일부 목사들이 돈 앞에 무력해지는 이런 현실을 개탄한 이 젊은 목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편 사우스코리아 남한.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1994년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당시 김일성 대학교 교수 조명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가 한다는 말이 오늘 신금을 좀 올려주고 있다. 중앙일보 스페셜 일부 인터뷰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네, 그는 탈북자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불만 갖지 마라. 한국에 내려왔다는 것, 자유를 음미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혜택이다. 큰 보람이다. 그렇게 자유하라. 그렇게 느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네, 1994년 당시 서울 대학생들은 데모를 했습니다. 그 데모를 하는 그 현장에 있던 이 탈북자 조명철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한국 같은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어째서 저런 데모를 하는가? 의아했다. 의문을 표시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 우리 LA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한 탈북자가 와 있죠. 네, 이런 탈북자들, 그들은 일단 서울과 미국에 와서 행복한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던 그 직후 1979년 10월 30일경입니까? 봉 기자가 당시 서울 강서구 경찰서를 출입할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막 한 탈북자가 텔레비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서경찰서 행사가 있는 행사들이 TV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탈북자 저 사람은 이제 행복하다. 이제 남한에 안착했으니까 이제 정말 자유를 만끽한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 탈북해서 잘 살게 됐지만은 북에 있는 가족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 행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너는 잘났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기자가 듣고 지금 오늘 약 28년이 되는 이 시간도 그 행사들의 목소리가 귀에 징징 울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대한민국에 온 그 자체가, 탈북한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혜이고 어마어마한 특혜다. 네, 이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는 이 대한민국 무궁화꽃 앞에서 드디어 에트라스 삼성그룹 회장까지 이제 개탄 질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룹 전체가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 어느 파트에서 부정한 짓을 하다가 사건이 단초가 돼서 조사를 한 결과 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까? 이분도 삼성그룹 그 안에서 부정부패가 있다는 사실 앞에 이제 메스를 간다. 그런 뉴스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감사원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5만 군데 청탁이 압력이 들어왔다. 그 당시. 네, 감사원장직에 있는데 5만 군데에서 전화기를 하면서 압력을 가했다. 압력을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 부정부패를 눈 감아 달라. 그 말을 이제 와서 터뜨리는 바람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5만 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그 압력을 받은 실체를 밝히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몸이 아프면 5만 군데가 쑤신다. 5만 군데가 아프다. 그런 말들 가끔 하죠. 어쨌든 오늘 대한민국 경제 15위권을 막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5만 군데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5만 군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자 결국 순천대학교 총장 임상규 자살했습니다. 한밭집 건설 현장 식당이죠. 그 비리 사건에 관련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수갑을 차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자살을 선택한 이 임상규 순천대학 총장의 말을 들어볼 때 정말 또 한 번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 같다. 어려울 듯하다. 그동안 너무 쫓기고 시달리 힘들고 지쳤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내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만남, 그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자살하게 된다. 잘못된 만남과 단순한 만남 주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그러나 나는 돈을 받아 먹지 않았다. 금년 그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마의 덫에 걸렸다. 그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볼 때, 네, 오늘 저는